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월 둘째 주 2월 9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행성행성 조합의 천체 구조는 별다른 게 없고요. 굳이 말하자면 그 풀문 만월이 있긴 한데 항성이 딱히 걸리진 않기 때문에 따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행성이 별과 어떻게 만나는지, 어떤 별과 만나는지, 그게 이제 관건이 됩니다. 2월 9일에, 2월 9일에 화성이 그 샤울라랑 만나요. 샤울라는 그렇게 유명한 별은 아닙니다. 정갈자리 람다성이에요. 이제 정갈의 꼬리에 해당하는데, 근데 웃기게도 람다성인데 정갈자리에서는 알파성인 안타레스 다음으로 광도가 높은 별이에요. 자, 샤울라 레사스. 샤울라랑 옆에 있는 레사스라는 별을 보통 같이 보는데, 샤울라는 모든 형태의 독과 위험 물질을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나타날 때는 신체가 손상되거나 물건이 부서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그런 거 의미를 해요. 그래서 꼭 나쁘고 흉하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험해서 살살 다뤄야 되는 되게 위험한 대상 같은 건데, 그런데 이 별이 다른 행성이 아니고 화성하고 만나다 보니까 충분한 주의 없이 급작스럽게 위험물을 다뤄야 되는 상황, 위험물과 대해야 되는,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뜬금없이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미끄러져 넘어져서 골절이 발생한다든가, 떨어진 물건에 맞아서 타박을 크게 입는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아니면 멀쩡히 식사 잘하고 딴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식중독에 걸린다든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었는데 토하고 피부 뒤집어지고 알러지 나고 난리가 난다든가, 화장실 청소하느라 간만에 락스를 잔뜩 썼더니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프다든가. 그러니까 경미하거나 중한 일종의 중독 증상 같은 거 있죠. 생화학적인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뭐 그냥 가볍게 나타난 다음에 평소 하던 루틴대로 운동을 했는데 똑같이 그날 하는 그냥 그 루틴대로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만 무리를 한 것도 아닌데 힘줄이 상해가지고 몇 주 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 또 이렇게 또 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원래 받아야 되는데 미뤄두고 있던 수술, 뭐 치과 치료 이런 의료 시술 같은 게 있다면 오히려 이날 일정을 잡아두면 다른 예상치 못한 사고가 벌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원래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고전 점성술적으로 흉성이 길성보다 많아요. 항성에서도 흉성이 길성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인간이 받아들이기로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많다고 기억되는 게 뭐 어쩔 수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흉한 천체 구조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우주가 돌아가는데 뭐 어쩌라고. 그러나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불확실성을 그나마 예측 가능한 사건으로 좁히는 건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통 물상대체라고 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금성이 그 데네브 카이토스랑 만나게 됩니다. 2월 10일이죠. 데네브 카이토스는 고래자리 베타성으로서 알파성인 멘카르보다 좀 더 밝아요. 그리고 표리부동의 되게 위선적인 인물형을 대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공의 정의를 위해서 선행을 하며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충동하고 욕심이 되게 강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앞뒤 다른 그런 캐릭터 있죠. 그래서 그런 별이에요. 그렇게 좋은 별은 아닙니다. 데네부카이토스는. 그래서 천궁도의 핵심 행성이 데네부카이토스의 영향을 받는 그런 유명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게 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뭐 구구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점성술 아는 분들은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예.
그래서 금성은 뭐 2월 초에 갓 양자리에 접어들어서 10일에 데트리먼트 상태. 그러니까 뭐 양자리에, 그러니까 12사인에서 양자리에 금성이 들어왔는데 금성은 천층자리에서 룰러십을 얻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어서 데트리먼트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그렇게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진 데네보 카이토스랑 만나기 때문에 어, 그냥 금성 데네보 카이토스 조합의 키워드는 간단해요. 뭐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 위에 먼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견상 선량하고 큰 욕심이 없는데 남들에게 양보도 되게 잘하고 유순하고 내성적인 그런 외견상의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내심으로는 욕심이 드글드글 끓고 있는 그런 걸 되게 억제하는 그런 캐릭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물보다는 사람 욕심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단하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하느라 되게 애쓰는 그런 사람. 근데 결국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 행동에 딱 돌입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라는 사람들의 뒷담화에 오르내리게 된 케이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혀 안 그럴 것 같아 보이던 사람이 사실은 뒷구멍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뒷이야기가 오가기가 쉽고요. 좀 평화롭게 풀리면 어떻겠어요? 오랫동안 비밀 연애를 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사귀는 걸 오픈했다든가 되게 미적지근 쟤네들 깨지나? 해보이던 커플이 갑자기 청첩장을 돌린다든가 이런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2월 10일 이날 전후에는 노리고 있던 짝사랑에 그 사람에게 대시한다든가 상당히 오랫동안 숨기고 있던 관계를 공개하기에는 오히려 좋은 타이밍이에요. 원래 거기 상합한 그런 의미로 가면 좀 욕먹을 만한 일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게 뭐 세상 이치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2월 10일에 수성이 그 스카트란 별하고 회합을 해요. 이것도 그렇게 물병자리 델타성인데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게 밝은 별은 아니지만 황도하고 가까운 편이라서 행성하고 만날 때 짜잘하게나마 유언 사건을 잘 일으키는 별이에요. 자, 스카트는 길성 계열의 별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친구를 사귀고 되게 많은 지인 사이에서 능력 있는 인맥의 도움을 수월하게 받는 걸로 되게 유명한 캐릭터입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고 잘난 사람이 내 친구야. 먼저 아시겠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할 만한 게 뭐가 있냐? 모임에 나가서 친구 만들기에 딱 좋은 날이에요. 좀 어색하던 사이도 이날에는 왠지 스스럼 없어지고 대화가 술술 풀리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2월 첫째 주에 들어왔던 2월 2일이었죠. 목성 아셀라 조합 있었죠. 이것도 인덕하고 인품, 인맥 이런 걸 의미하지만 목성 아셀라 조합은 각 잡고 정중하게 앉아서 명함 교환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수성 스카트 조합의 친구 만들긴 뭐냐 정말 편하게 그냥 뭐 선술집에 주저앉아가지고 식사에 반주 곁들이면서 말 트는 되게 허심탄회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뭐 금성이 그 로맨틱한 항상 만나는 것처럼 은밀하거나 농염한 풍경 같은 건 아니에요. 아시죠? 뭐 금성 포마로우트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긴장이 풀려서 되게 털털하고 편안하고 오래 알던 사람하고 그렇게 뭐 친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거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카트는 그 직관력과 점쟁이의 별이기도 해요. 그래서 타로 카드, 오라클, 유김, 호러리, 뭐 우리 전복법이라고 그러죠. 직감을 사용해서 점을 보시는 그런 술사분들한테는 적중률이 확 올라간 날이에요. 2월 10일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날 단골 VIP 모시고 중요한 점을 봐야 한다면 딱 이날 고민할 거 없이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잘 풀리는 그런 기능을 가진 분들이 잘 풀리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이틀 후에 북교점이 달의 교점 중에서 북교점 라후라고 하죠. 그 큰 계자리 베타성인 무르짐 이게 미르잠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정확한 표현은 무르짐이에요. 그래서 무르짐이라는
별과 만납니다. 그래서 무르짐은 황도하고는 좀 떨어져 있긴 한데 되게 밝은 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일종의 아나운서나 대변인 같은 별이거든요. 전통적으로 중요한 말을 전하는 역할에 딱 해당하는 그런 별입니다. 근데 2월 12일에 달의 교점 중에서 북교점이 무르짐하고 만나기 때문에 이날 전후에 되게 중요한 소식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배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소식은 조직과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상당히 충격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소식이 알려지는 것만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FRB가 금리를 올리기로 내리기로 동결했다고 한다. 그 소식이 알려지는 것만으로 수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이 이해관계자들한테 알려지는 것만으로 세상이 변해요. 어쨌든 북교점이 무르짐하고 만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영향력 있는 소식이 알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뭐 예를 들자면 단지 내에서라면 동장이나 관리소장이 입주자들한테 중요한 소식을 전달한다든가 회사에서는 사장이나 이사님들이 직원들한테 전달을 하고 국가에서는 정부가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세계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제기구나 전 세계 사람들의 생필품이나 약품을 만드는 다국적 회사에서 중요한 성명을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만한 그런 영향력 있는 소식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겠어요? 어떤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대비해서 생활에 변화를 주거나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유연한 상태로 준비하고 있는 게 뭐 이날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으면 기술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점성술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뭐 바뀌지 않을 거면 그게 아니고요. 점성술도 운명의 한 종류의 한 분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점성술이 볼 수 있는 운명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 세계의 규칙 같은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심판이 아니야. 하나의 플레이어에 불과해. 그래서 점성술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있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단 기술적인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알고 그거를 충분히 소화할 만한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만이 그런 기술적인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뒤에 2월 14일 이날은 금성이 달의 교점이랑 라우케투 있죠. 달의 교점이랑 크로스, 파틸티 크로스를 이룬 날이에요. 그래서 양자리 초반을 지나다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T자 형태예요. 이게 뭐냐면은 북교점하고 남교점은 언제나 마주보는 축이잖아요. 근데 어떤 행성이 교점하고 사각으로 만난다는 건 그러니까 금성이 북교점이랑 사각으로 만난다는 거는 남교점과도 사각으로 만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90도로 정확하게 교차하는 이등변 삼각형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걸 현대 점성술에서 티크로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알파벳 T자와 비슷한 반쪽 십자가 형태. 그러면 하나가 더 더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완전 십자가 되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랜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T크로스. 근데 교점이라는 게 원래 열리는 문, 닫히는 문이에요. 만남과 헤어짐을 의미하는데 인간관계랑 애정을 원래 자기의 나와바리로 삼고 있는 금성이 이 만남과 헤어짐을 담당하는 교점하고 T크로스를 딱 끼니까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인간관계나 연애에서 갇혀가지고 옴죽달싹 못하는 식으로 나타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A를 택하든 B를 택하든 잃는 게 너무 크고 뚜렷해서 그리고 그 정도가 또 비슷해. 그러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계산해가지고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과감하게 선택할 생각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인간관계와 애정관계에서의 딜레마를 의미합니다. 이 구조는. 자, 누군가와 헤어지거나 혹은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또 원하는 갈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려면 이제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그러고 그 사람한테 좀 고백하면 되는데 이 차를 갈아타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유형 무형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잃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약간 좀 옴축달싹 못하는 그런 처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번 2월 14일 금성교점 T크로스에서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아예 안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하는 게 당연하고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이때 말하자면 고통을 안 겪을 겁니다. 근데 어떡해요? 2월 14일은 하필이면 또 밸런타인데이네. 그죠? 아, 제가 보기에 이게 딱 이날 들어오니까 수많은 청춘이 아마 이 주에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뭐 잘들 해보세요.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월 둘째 주 예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